류샤오링퉁이 양결 감독으로부터 원숭이 왕의 기운이 없다는 말을 듣고 손오공 역에서 탈락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천대성이 폭약 때문에 머리가 터질 뻔했다고요? 아니면 성이 일시인 이 배우의 가문이 원래 순수 중국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모르신다면 위의 사실들에 대한 답을 듣고 전설적인 미호왕 류샤오링퉁에 대한 다른 47가지 사실을 더 알아보기 위해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불경을 구하러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류샤오링퉁의 본명은 장금래이며 1959년 상하이에서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4대째 원숭이 연기가업을 이어온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이어진 원숭이 배역들의 성공 이후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활약했으며 이 가문은 팬들로부터 후왕세가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장금래가 어렸을 때 여의고 내성적인 아이였으며 아버지의 가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문의 모든 기대는 그의 천재적인 형인 장진싱, 예명 샤오류링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싱은 16세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진싱은 장씨 가문의 막내 동생에게 서유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류샤오링퉁에 따르면 손오공 역할에 대한 그의 첫 열정을 일깨워준 사람은 바로 진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명을 정할 때 그는 형의 예명에서 글자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류샤오링퉁은 원숭이 연극에 열정이 없었으며 그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죽음 이후에야 그는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샤오링퉁의 재능은 그의 제천대성 캐릭터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예전에 양결 감독이 이 역할을 퉁즈와라는 다른 배우에게 맡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퉁씨 성을 가진 그 배우는 해외 공연팀을 따라가야 했기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퉁즈와 이후 양결 감독은 도움을 받기 위해 장씨 가문을 찾아갔으며 그녀가 처음 만난 사람은 류샤오링퉁의 아버지인 장종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를 본 양결 감독은 매우 즐거워했으나 종이의 나이가 너무 많아 그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이에 장씨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양결 감독은 진라이의 표현 방식에 손오공의 신운이 부족하다고 느껴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종이는 양결 감독에게 아들을 훈련시킬 테니 나중에 다시 와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종이는 진라이를 베이징으로 데려가 그녀와 홍민성 부국장 앞에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부국장은 매우 만족해하며 진라이를 손오공 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천대성 역할 덕분에 그는 제6회 금흥상 텔레비전 예술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유기 제작진은 매우 낮은 출연료를 받았고 주인공인 류샤오링퉁조차 예외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당 50위안을 받았고 나중에 점차 8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류샤오링퉁이 서유기를 찍으며 받은 최고 출연료는 100위안이었는데 그중 12위안은 장시간 분장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대한 보조금이었습니다. 6년 넘게 제작진과 함께하며 25회 분량을 촬영한 끝에 류샤오링퉁이 받은 총액은 약 2000위안 한화 약 3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배우가 열악한 촬영 현장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제5화에서 손오공이 도적들에게 포위되어 공격받는 장면에서 연기 담당자는 캐릭터의 초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폭약을 사용해 손오공의 머리 위에서 불꽃이 튀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류샤오링퉁에게 그의 머리를 먼저 시험용으로 쓰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전을 위해 철판을 깔아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방법이 없자 담당자는 류샤오링퉁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와 한 장으로 먼저 실험을 했고 그 결과 기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태백 금성이 손오공을 천궁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할 때 류샤오링퉁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6m 높이에서 맨 땅으로 추락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손오공이 홍해아와 싸울 때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에서 양재 감독은 불길이 약해 보이자 기술진에게 불을 더 크게 키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류샤오링퉁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영리하고 장난기 가득한 손오공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이 배우는 촬영 내내 원숭이들과 함께 먹고 자며 친구가 되어 스스로 진짜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습관들을 세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는 캐릭터의 모든 몸짓과 태도에 섬세하게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류씨의 성을 가진 이 배우의 폭로에 따르면 원숭이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음식을 뺏었고 즐거운 태도를 보고 싶을 때는 장난을 치며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원숭이들과 매우 가깝게 지낸 덕분에 90년대 서유기가 널리 방영된 후 류샤오링퉁은 중국의 어느 원숭이 현우로부터 현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 속 원숭이들만 관리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숭이 현 외에도 스촨성의 아미산 측에서 그에게 이곳의 원숭이들을 관리하는 미호왕 직책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지역에서 손오공 분장을 하고 드라마 촬영을 하던 중 한 원숭이가 아는 체를 하며 그에게 매우 공손하게 답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류샤오링퉁이 서유기를 촬영하는 동안 가졌던 가장 큰 즐거움은 저팔계 마도와를 놀리고 골탕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팔계는 사형에게 매우 화를 냈지만 순진한 성격 탓에 천공원수는 다음번에도 제천대성에게 계속 속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서유기를 촬영하면서 류샤오링퉁은 손오공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다혈질이지만 금방 화해하고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는 류씨 배우의 태도는 어느 정도 자신의 캐릭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허가산 촬영 현장에서 류샤오링퉁은 고무신을 신고 이끼 낀 폭포 절벽 위를 뛰어다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 야생식물을 붙잡았고 몸이 덩굴에 감겨 화를 면했습니다. 1993년 가을 그는 영화 후아에 출연하여 제12회 금흥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금흥상 역사상 최초로 2번이나 상을 받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2018년 류샤오링퉁은 CCTV의 인기 유물 감정 프로그램인 검정보물에 출연했습니다. 흔히 보이는 수천 년 된 유물들과 달리 제천대성이 가져온 보물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촬영장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 보물은 장씨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4개의 여의봉 소품으로 각각 증조부, 조부, 부침, 그리고 류샤오링퉁의 것이었으며 나무, 대나무, 등나무,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유기 촬영에 참여하기 전 류샤오링퉁은 아버지로부터 동료들과 단합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아내인 촬영장 서기유용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샤오링퉁의 이상형은 단아한 여성이었고 위용은 그처럼 작고 안경 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위용이 천위안을 잃어버린 사건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류샤오링퉁의 회당 출연료가 72안이었으니 이는 그에게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그녀에게 600위안을 보냈습니다. 위용은 거절하려 했지만 류샤오링퉁은 돈을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사오정 역을 맡았던 배우 옌화일이가 류샤오링퉁의 생일인 4월 12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후 그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생일 파티를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류샤오링퉁은 가문 내에서 원숭이 서커스 연기에 열정을 가진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에는 원숭이 연극을 아들에게만 전수하고 딸에게는 안겨주지 않는다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류샤오링퉁에게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딸 한 명뿐이라 가문의 원숭이 서커스 예술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류샤오링퉁은 적합한 사람을 찾기만 한다며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직업적 자산을 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4년 원숭이 연극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류샤오링퉁은 철봉 미두부기와 눈 가장 많이 깜빡이기로 2개의 기네스 기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2가지 재능은 모두 1986년 판 서유기에서 그가 직접 선보였던 것들입니다. 2016년 류샤오링퉁은 서유기와 관련된 1508점의 수집품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을 수여받았습니다. 서유기와 같은 방대한 작품은 주연부터 조연까지 촬영에 필요한 배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배우와 심지어 제작진까지 동원되어 여러 역할을 추가로 맡았습니다. 류샤오링퉁 역시 손오공 역할 외에도 차지국의 도사, 백서정 에피소드의 승려 등 16개의 다른 역할을 더 맡아야 했습니다. 연기 경력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덕분에 2017년 류씨 배우는 국가로부터 국가 1급 배우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전설적인 손오공 역할로 류씨 배우는 적지 않은 이득을 누려왔습니다. 그는 많은 광고에 참여하고 책을 출판하며 직접 손오공 영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의 브랜드 독점권까지 등록했습니다. 2010년 류샤오링퉁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온라인 게임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손오공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소장에서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에서 류샤오링퉁은 패소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측에서 류샤오링퉁이 너무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3년 계약을 강요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류샤오링퉁은 주성치의 서유기 월광보합이 손오공을 왜곡했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그에게 대중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생활 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자녀 교육 방식에 있어서 류샤오링퉁은 여전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원숭이 왕은 딸에게 성실함과 고난 극복의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 서유기 속 이야기들을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오공이 태어날 때부터 72가지 변신술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스승을 찾아 도를 배우기 위해 대양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류샤오링 퉁은 저서 류샤오링 퉁 평소유를 출간했으며 이 책은 중국에서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류샤오링 퉁은 네티즌들 사이에 자주 사망설이 돌아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몽골족의 후예입니다. 옛날 류샤오링 퉁의 조상은 원나라 귀병을 따라 강남 지역으로 내려와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요괴에게 묶인 당삼장을 구하기 위해 손오공이 연기를 불어 마법을 부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류샤오링 퉁은 먼저 담배를 피운 뒤 그 연기를 내뿜어 스승의 포박을 풀어야 했습니다. 근시 6디옵터, 난시 2디옵터였기 때문에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 류샤오링 퉁이 실수로 상대 배우를 지팡이로 때리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와 맞대결 장면을 찍는 것을 꺼렸습니다. 심한 근시임에도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타오르는 향의 끝을 응시하며 빠르게 날아가는 탁구공을 쫓는 연습을 통해 끈기 있게 눈빛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서유기의 매 장면 촬영 전 류샤오링 퉁은 화면에서 눈이 더 초롱초롱하게 보이도록 빛이 있는 곳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손오공 역할이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류샤오링 퉁을 그의 본명으로 착각하며 그의 본명이 장진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이 배우는 여러 차례 위조 신분증 사용 의심을 받았고 결국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그에게 두 이름이 모두 기재된 2개의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1988년 음력설 류샤오링 퉁, 마도와 예나이리는 몰래 다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중루이와 함께 단체로 휴가를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별 감독은 엄격하게 꾸짖었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폭발하며 그녀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94년이 되어 서유기 속편 촬영이 계속되었고 양별 감독이 다시 한번 감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후 세 제자는 여러 차례 양별 감독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서유기 속편에서는 류샤오링 퉁만이 손오공 역을 계속 맡았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모두 배우가 교체되었습니다. 2017년 양별 감독의 연결식에서 류샤오링 퉁은 자신의 새 영화를 홍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별 감독과 당삼장 세 제자 사이에 과거 원한이 정말로 풀렸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전설적인 대성 류샤오링 퉁에 관한 50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